변상욱의 기자수첩, 변상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예. 지난 26일 월요일이죠. 중국 광저우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광동성 간의 공동발전 포럼이라는 게 열렸습니다. 예. 이 포럼은 장관급 경제협력협의체입니다. 우리 정부와 중국의 지방정부 사이에 맺어진 거죠. 한 2010년부터 시작한 겁니다만. 예. 올해 포럼에 관련된 기사가 도착했는데 눈에 띄는 거는 두 나라 사이에 5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서로 협력하기로 했는데 눈에 띄는 게 로봇 산업 분야입니다. 우리나라 로봇 산업협회하고 광동성의 자동화협회, 광동성 자동화연구소, 물류협회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로봇을 활용한 물류산업, 로봇 기술을 위한 공동 연구 개발에 협력한다라는 방안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 포럼 이후에는 투자 상담회가 열렸는데 로봇 수출 상담회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언론에 짤막하게 보도된 건 이제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그리고 지구촌에서 로봇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존재인데 지금 이렇게 중국하고 중국의 광동성하고 우리나라가 로봇 협약까지 맺을까 그 문제를 살펴보죠. 네, 로봇 산업이 이제 뜨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로봇 하면 일상적으로 저희는 이제 뭐 공장 안에서 자동화 기기로 쓰여지는 그렇죠. 뭐 예. 이제 그러한 조립 공장 로봇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그런 건 이제 산업형 로봇이죠. 예. 크게는 이제 민간 분야, 군사 분야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민간 분야는 산업용이 있고 생활용이 있죠. 자동차를 운전하는 무인 자동차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홀 서빙을 돕는 무인 로봇, 그다음에 가사 도우미 로봇도 있고, 로봇과 자동화로 인해서 현재 미국에 존재하는 일자리 중에 45%는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옥스퍼드 대학 연구소의 분석입니다만. 로봇가 다 대체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로봇가 요새 노래도 부릅니다. 춤도 추고 다 합니다. 국가 방위 산업에서 로봇은 이제 전투용과 비전투용이 있습니다. 예. 전투용은 많이 쓰지 않습니까? 미국 무인 폭격기, 그다음에 무인 탱크 장갑차, 무인 고속정, 무인 잠수함까지 이제 나오고 있고. 예. 비전투용은 정찰병, 그다음에 무거운 이제 그 물건을 갖다 군사 장비를 실어나르는 운송용 로봇 이런 게 이제 개발돼 있고요. 군사용 로봇이 만약에 더 발전한다면 어디까지 갈까? 그건 뭐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흔히 보시지만 전투용 로봇. 스타워즈의 장면이. 예, 뭐 그런 것들입니다. 뭐 실제 장면이 될 수도 있고. 예, 전투 로봇이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선진국대 로봇 산업이나 개발 상황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된 겁니까?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워낙 로봇 산업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예. 대대적인 투자를 이미 선언했습니다. 재미난 것은 뭐 미국이 로봇 산업에 투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에 대한 견제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아. 왜냐하면 중국의 가장 큰 힘은 저렴한 노동력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13억 인구에서. 예.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많은 나라의 기업들이 중국으로 몰려가고 중국은 그걸 기반으로 경제를 키우고 있죠. 그런데 미국의 로봇이 이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다 대체해버린다면 뭐하러 중국까지 가겠습니까? 미국에서 그냥 공장 그대로 하지.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미국이 만약 이런 로봇들을 전 세계에 수출한다면 미국의 기업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이 중국에서 굳이 그냥 중국 정부의 규제를 받으면서 공장을 운영할 게 아니라 자기 나라에서 로봇을 운영하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중국에 대한 견제 방안이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미국은 특히 구글하고 애플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구글이 로봇 회사들을 인수해서 제작 생산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미국의 애플도 미국 애플의 최대 하청업체인 홍하이그룹이라고 있습니다. 흔히 폭스콘이라고 부르는데. 그렇죠. 중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노동자들이 막 잇따라 자살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때 100만 대의 로봇으로 운영되는 전자동 공장을 짓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로봇화에 나섰습니다. 예. 근데 그 로봇이 중국에다 하는 게 아니라 미국으로 공장을 옮겨서 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로봇을 이용해서 중국을 견제한다는 기본 구상 같은 게 이제 엿보이는 거죠. 예. 잘 지금 진전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포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폭스콘, 홍하이그룹이 로봇만 가지고 운영되는 공장을 중국 기반이 아니라 미국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도 주목해 볼 거고. 구글은 또 무인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기술로는 이미 완성됐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보험을 어떻게 할 거냐. 아하. 접촉사고가 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택시를 운영하다가.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그렇죠. 것이냐.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지. 시내를 갖다가 돈 받고 다니는 택시 기술로는 이미 완성이 끝난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되면 우버 택시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로봇 그러네요. 택시가 왔다 갔다 하면. 네, 사람이 타기만 하면 되고 면허도 안 따도 되고. 예.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이 이렇게 견제하려고 하는 중국 상황 어떻습니까?
로봇의 발전 자체가 중국에게 그렇게 반가운 일이 아니라는 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예. 중국도 이제 현실을 인정하는 거죠. 야, 로봇에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투자 규모를 늘리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빨아들인 세계 각국의 제조 공장을 중국에 그냥 묶어두려면 뭐 자동화 산업, 로봇 산업을 해야 되는 거죠. 중국 광동성이 우리 로봇 연구기관과 협력 체계를 이번에 갖추는 것도 이런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일본은 로봇 산업에서 한참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로봇의 종주국이라고 부르고 있으니까요. 예. 우주소년 아톰이 벌써 몇십 년 전에 나온 걸 생각하시면 그러니까요. 일본 사람들이 로봇에 얼마나 친밀감을 느끼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혼다라든가 소프트뱅크 같은 굴지의 일본 대기업들이 로봇 개발에 투자하고 있고 로봇 연구소들도 참 많습니다. 연구 인력도 많고. 재미난 건 1월 26일 월요일 날 같은 날 JTBC라는 그 종편 프로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정상회담 자주 보십니까? 외국인 남자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죠. 여성들이 참 많이 보고 계시죠. 일본 젊은이 중에 타쿠야가 있습니다. 예, 있죠. 타쿠야가 나와서 일본을 자랑하라니까 일본에서는 인공지능 로봇가 이슈다. 대학 입시 시험도 봤다 로봇가. 그런 말도 했군요. 예. 감정을 인식하는 로봇도 화제가 되고 있다. 연극에 출연해서 연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대학 시험을 본 로봇은 실제로 영어 듣기 평가를 했는데 시험을 정말 잘 봤다. 그 성적 가지고서 뭐 몇 개 대학을 들어간다든가요. 사립대 427개 사립대에 합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점수가 올라갔다. 이건 거의 모든 대학 갈 수 있는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봐야 그렇죠. 되겠네요.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출연자들은 로봇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예. 그거 찍었는데 맞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농담으로 끝났습니다만은 예. 정말 중요한 것은 타쿠야가 소개한 일본의 이 감성 인식 로봇이 가격이 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강아지 몇 마리 합친 가격이에요. 실제로 뭐 좋은 컴퓨터 한 대 값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그 로봇가 집에서 가사 도우미도 하고 친구처럼 애완견처럼 친구도 대주고 한다면은 애완견을 사지 않고 로봇을 사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예. 스마트 텔레비전보다 쌀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더군다나 이제 재미난 거는 클라우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인터넷하고 연결되어 있는 로봇이어서 제가 만약에 전라도 사투리나 충청도 사투리를 로봇한테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야 되는데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이게 어떤 사투리인지를 알아내갖고 스스로 이해를 하는 거죠. 굉장히 기술이 높네요. 유럽을 잠깐 설명드리면 유럽은 지금 세계 최고의 로봇 회사는 독일과 스위스에 있을 정도인데 유럽 로봇 산업의 특징은 뭐 인간에게 가까운 재미나는 로봇보다는 공장에서 움직이는 튼튼한 로봇 이것을 이제 주로 생산하고 있고 실용적으로. 그러나 로봇에 쓰이는 모든 부품은 유럽 제품이 최고입니다. 일본 거든 미국 거든 유럽 제품을 사다 써야 되는 거죠. 이 정도로 이제 로봇 산업이 지구촌에서 활발히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의 로봇 산업은 투자도 줄어들고 있고 인재들도 줄어들고 있어서 이제 제일 걱정인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다룰 기회를 갖겠습니다. 네, 로봇 산업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셨어요. 변상욱 대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